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다행히 하락에서 큰 폭의 상승 반전으로 마감을 해줘서 천만 다행이게 그래도 장이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뭐 상승을 하는 쪽 그리고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 섹터 이렇게 갈리겠지만 그래도 지수가 하방을 잡아줬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많은 점수를 주고 마감을 하고 싶네요. 만약에 오늘 지수 자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어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해주고 오늘 예정대로 투매가 오전에 나왔죠. 이 투매가 나온 부분에서 이거를 아래 꼬리를 잡아주는 모습으로 저는 상상을 했는데 이렇게 잡아줄 걸로 상상을 했는데 이런 국내 증시를 살린 거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 해소죠. 100% 해소는 아닌데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일부 해소 불확실성 일부 해소가 있죠. 아무래도 8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일부 관세를 철회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옴으로써 중국 증시가 오후 즉 10시부터 11시 이후에 거의 폭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폭등. 나스닥 선물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 폭등을 하고 있었고 사실 오늘 이제 카페에 이렇게 코멘트도 적고 그랬어야 됐는데 요즘 오전에 업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못했네요. 근데 프로그램 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프로그램 매수 쪽을 보면 완전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격적으로 엄청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아예 바닥에서 이렇게 끌고 올라갔어요.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와 더불어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왔죠. 이런 부분이 일단 지수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뭐 나스닥 선물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즉 월요일날 시초가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태에서 갭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박스권은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하락은 10월 달에 우리가 겪은 그 하락과는 질이 다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문제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전혀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봐지고 투매가 일단 1차적으로 나왔어요. 오늘 1차적으로 시장에 투매가 나왔고 2차 투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인데 이 투매성 자금이 이제 오늘은 만약에 개파락 했을 때는 이미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 이후에 잠시 흔들리는 거는 스탁론 매물이에요. 오후 2시 쪽은 스탁론 매물인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좀 없었다라는 게 이쪽은 아직 반대 매매 이런 부분이 없는 거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도 다음 주 한번 보면서 분명히 시장 군데군데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시장이 강하게 흔들리면 지수에 이번에 만든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경업주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참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홀딩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된 매매죠. 굉장히 잘된 매매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떨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된 매매인데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지금 이 정상회담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실험을 해버렸다 하면 충분히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었던 위치였어요.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런 그
일정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다면 신규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비중을 넣고 보기는 어려운 자리였다라는 게 제 첫 번째 관점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와서 상승을 했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분명히 오늘 올려놓고 또 눌릴 겁니다. 눌릴 거예요. 이게 뭐 간다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분명히 내려오는 이 저항선들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눌림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 쌍바닥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뭐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를 보면서 네 이제 매수 관점을 봐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핵심은 북한의 스탠스예요. 오늘도 사실 뭐 미사일 관련된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이라는 기사가 그리고 정부에서 뭐 우리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진행시키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보되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이나 중요한 변곡 자리를 찾아보는 네, 다음 주 기간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들 오전에 많이 빠지다가 다행스럽게도 네, 지수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나 IT도 반등을 했죠. 조금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플레이할 때 지수를 올릴 때는 제약바이오가 지수 대비 더 큰 상승폭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지수 대비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였다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지수보다는 좀 더 상승은 나았으나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마케 관련해서 원래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야 될 게 아직 전혀 반응을 못 해주고 있고 지금 추후에 나올 연구 발표에 대한 이런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찰을 하면서 보고 일단 지수는 상승을 할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상승이 뭐 폭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760포인트 그리고 오늘 716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었으니까 뭐 이 박스권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760까지는 못 가더라도 745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이러한 상승을 보이면서 움직이게 되면 그간 지수를 끌고 내려왔을 때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선별적인 네, 접근이 필요한 네,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IT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이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둘이 합치면 50%나 되니까 이쪽을 빼고는 못 간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네,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사실 매수 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코스닥을 이제 기관하고 외인이 매도할 때 보면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그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오늘의 매수세는 그때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그리고 수량적으로 그렇게 많은 매수세는 아니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들어왔죠. 오랜만에 양매수 들어와준 이 모습 그리고 연기금이 조금 연속적인 그리고 금융투자 단기적인 그래서 금융투자가 단기적으로 좀 끌어당겨 주는지 이 부분 체크가 좀 필요해요. 금융투자가 아무래도 단기적 성향으로 지수 바닥을 잡아준다면 네, 코스닥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보면 코스닥을 이제 둘이 합쳐서 대충 700억이죠. 700억 정도인데 프로그램이 568억, 560억을 샀어요. 프로그램으로. 즉 이 수급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12시 반경 이때부터 이미 프로그램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즉 장중에 그거를 체크를 하고 음봉에서부터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그냥 따라 붙었어도 오늘은 네, 매매가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오늘 같은 날 프로그램이 좋지 않았다 하면 그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정확한 기준으로 삼을 게 없다면 이 수급 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무기로 써도 돼요. 수급 중에서 프로그램을 뭐 100가지 뭐 매수의 그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뭐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니까 프로그램 꼭 체크를 해서 종목별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장 중에 봤을 때는 제약이 거의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근데 오후 들어서 강력하게 이제 기관하고 외인이 끌어당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전부 다 매도가 됐죠. 이쪽에서. 그리고 IT 쪽 조금 네, 좋지 못했고요. 아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IT 쪽이 오늘의 수급에서는 크게 힘을 못 썼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IT는 계속 봐야 돼요. 오히려 주도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IT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닥을 찍은 건 IT니까. 그리고 어제 미 증시 이런 아랫꼬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잡아주는 모습은 양호하고, 여기서 두드러 안 맞아야 돼요. 이 2평에 두드러 안 맞고 그냥 2평을 끌어서 넘겼으면 좋죠. 넘기면 최소 이런 라인까지는 한번 더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한 2, 3일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증시를 살린 건 중국이네요. 중국 증시가 전 세계를 살렸고, 이 모양상으로 보면 아주 좋아요. 지금 이 형태로 보면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이거 여기 돌파 나오면 진짜 3200을 가겠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지수 MSCI 뭐 A주 편입 이슈가 있어서 중국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국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IT 쪽은 이제 반도체 쪽 이거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이게 같이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또 오히려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대형주가 잠시 또 주춤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피 한번 보고 넘어가죠.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저가를 이탈시키고 이거를 돌려줬으니까, 캔들로 보면은 장악형이 뜬 거예요. 완전히 이쁜 캔들이에요. 캔들상으로는 너무 이쁜 모습이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오이는 21선을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이게 쌍바닥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 즉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고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그래서 상바닥.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내려와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가는 방법, 아니면 여기서 떨어져서 삼중바닥을 만들고 가는 방법. 앞으로 열려있는 거는 코스피는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지수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거의 이 라인까지 왔었습니다. 거의 라인까지 왔고, 장중에 투매가 떨어지는 걸로 저는 봤어요. 진짜. 그래서 아침에 노렸고, 뭐 일부 종목은 사실 저도 오늘 손절을 했는데, 지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712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저는 1차 투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공포에 던진 투매가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지수는 강세 전환했으니까 일단 지수적으로 다음 주에 간단할 거예요.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음봉으로 이 60일선을 아래로 하향 이탈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차트가 돼요. 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여기 깨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수급적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안 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좀 보였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종목 볼게요. 삼성전기부터 보죠. 이게 선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복잡하네요. 일단 삼성전기는 뭐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서 보고 있죠. 보고 있고 음봉 뭐 월요일 날 살짝 눌리면 이제 봐도 돼요. 이거 전형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21선, 즉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2평도 쌍바닥이 있다. 지금 2평의 쌍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21, 2평의 쌍바닥. 제가 봤을 때 21, 2평의 쌍바닥이에요. 이 이평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최소 이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매수 구간 맞고 오늘 같은 날은 뭐 종가 들어가도 뭐 크게 부담이 가나 싶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10만 2천원, 10만 2천원, 10만 1,500원 라인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어제 한번 언급했던 라인에서 딱 와서 갔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셨으면은 오늘도 매수 맥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대형주 중에서 괜찮아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이 원웨이 매수세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오전에는 뭐 다 눌렀기 때문에 10시부터 시장 전체 프로그램이 돌았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했고 하셨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 의미 있는 수급, 여기죠. 의미 있는 수급의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이걸 꼭 쇼커버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공매도는 줄었을 거예요. 계속. 아니네. 공매도가 여전히 많네요. 오늘이야 뭐 올랐고 또 27일도 주가가 오르니까 공매도가 안 나오는 거지. 공매도는 여전히 많네요. 삼성전기는. 그래도 일단 추세 단기적으로 바꿨으니까 기존 전략대로 이런 구간이 1차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종 목표가가 되겠죠. 12만 원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 기관 수급이 좀 함께 있었으면 좀 좋은데 기관 수급이 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기관 수급이 좀 없는 게 아쉽고, 전반적인 추세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구간 지금 만들어가는 구간으로 봐져요. 이 구간에서 위로 가서 좀 해주면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바닥의 추세 매매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기간 수급만 좀 바뀌면 딱 좋겠는데 기간 수급이 안 바뀌었네. 그다음에 신라젠, 오늘은 저는 이제 뭐 신라젠을 좀 매수를 했고요. 신라젠은 이 구간에서 오전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장 막판에 여기 좀 사고 여기 조금 더 샀어요. 그냥 사서 있는데 얘도 막판에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런 구간 매수가 되는 게 프로그램 확인하고 저는 했으니까요. 막판에 수급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신라젠이 장악을 했으니까, 하락을 장악을 했으니까 못해도 뭐 반등은 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이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을 해줄 걸로 보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내리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단가가 어떻게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항상 비중을 일정 부분 줄여야 나중에 부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라도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위로 강하게 올라도 쉽게 팔아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야. 근데 비중이 많으면 또 그게 안 되죠. 지금 일단은 이런 식의 캔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에서 그 다음날 갭 이렇게 나오기를, 갭 나오기를. 그리고 LG U+ 시장 대비는 선방은 했죠. 최근에 시장 대비는 선방을 했고 수급은 괜찮은데, 시장이 반대로 상승을 하면 또 얘가 못 갈 확률이 있으니까 눌리는 것까지 보고, 눌리는 것까지 보고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매수도 아직 뭐 그런 거는 없네요. 메디포스트 참 좋은 기사가 나왔었는데 메디포스트는 힘을 못 써요. 메디포스트는 또 어떤 게 나왔지? 2026년까지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해소.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좀 수급의 부재로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가 수급의 부재로. 일단은 오늘 권리락이 떨어져서 여기 보시는 뭐 애청자님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좌에 이제 뭐 마이너스 뭐 50 몇 이렇게 되겠죠. 50%니까. 근데 권리락이 됐고 또 며칠 조만간에 신주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기다려 보면 지수 반등하면 이런 부분 돌파될 거예요. 이거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메디포스트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 삼진제약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급이 제일 문제네요.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전혀 움직여주질 않네. 삼진제약도 오늘 밤부터 있는 암학회에서 이게 발표가 있으니까 그 발표까지 보고요. 발표까지 보고 이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얘를 추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때까지 홀딩으로 대응을 하고, 얘는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언급드린 G3BNT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좀 양호하게 돌아서, 수급이 양호하게 돌아서 다른 제약보다는 수급적으로 양호하다.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이제 뭐 안국약품 이런 애들은 막 폭등을 했는데, 반대로 지트리는 뭐 비슷한 구조인데 가지를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종목보다는 많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양호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원래 그래요. 반등하면 일단 매도한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눌리면 사고 싶으면 또 아래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5G 머큐리 보죠. 오늘 저는 머큐리로 정말로 이게 수익금을 많이 까먹었네요. 원래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들어와서 이때 매도 안 하고 이때 매도 안 하고 이때 매도 안 했는데 맞으니까 좀 저도 억울하고, 11,500원에 저는 전량 손절을 했어요. 이거 손절을 하고 아마 11,500원까지는 올라갈 걸로 저는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죠. 여기 횡보할 때인데 시장도 안 좋았는데다가 수급이 별로 좋지를 못하니까 더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 체결창으로 보면
보면 오전에 너무 큰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매도가 이 구간에서 이제 뭐 1000주 이상이니까 이 물량으로 급격하게 많이 나오고 이런 모습 확인을 하니까 이제 아 밀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 구간이에요. 거의 이 구간에 이제 거의 명확하게 지지를 해줘야 될 11,400원 구간에 이제 대량 매도가 터지면서 네 지수를 밀어버리더라고요. 종목을. 조금 네 안타깝다 종목이. 지금 5G로 되게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예수 그런 것도 아닐 건데 아직 기간적으로 뭐 3개월 정도뿐이 안 지났으니까. 아닌데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이 이 21선까지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내일 21선까지 반등을 해주면 뭐 제 기준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 가장 중요한 이때 이제 제가 언급을 했었으니까요. 이때 이게 최초 라인이에요. 최초 매수 구간이니까 115 아주 힘들게 돌파를 해줬던 구간을 저항을 깨버리면 얘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 자리가 저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1150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라면 그냥 차익 뭐 손절을 하고 좀 더 지켜보면서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 관련해서 급락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도 깨버리는 경향을 봤으니까 뭐 종목마다 다르겠죠. 뭐 종목마다 다르겠죠. 근데 뭘로 보면 될까? 옵티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옵티팜을 봐보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 다음날 일단 이거를 한번 돌려주는 모양이 나오죠. 이때 매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면서 빨리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 머큐리는 좀 그런데 아마 돌려주는 모습 나오면 그때 매도를 일단 하고 다시 보는 게 좀 좋아 보여요. 머큐리는 에이스테크 다 좋은데 얘 수급이 안 좋아서 얘는 꼭 그러더라고요. 이 수급이 안 좋다가도 한 번에 들어와요. 여기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 번에 들어오니까 그 프로그램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붙는 전략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프로그램이 분명히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붙는 전략으로 네 수정해서 보고요. KMW 얘는 나쁘지 않죠. 제가 이제 뭐 카페에서 머큐리 뭐 많이 나오는데 KMW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형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네요. 이 기관에서 지금 수급으로 지켜줘요. 기관 수급이 뭐 대장급인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안 되는데 뭐 5G에서 가는 애들이 인지 컨트롤스, 인텔리전스, 인텔리안 테크, 그 다음에 유비쿼스 홀딩스, 그리고 뭐 오이 솔루션 정도, 뭐 RF는 좀 약하네. RF는 약한데 그래도 수급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강한 애들만 좀 가요. 지금 5G는. 그래서 어설픈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강한 애들, 수급이 살아있는 친구들, 즉 명확하게 이런 볼 수 있는 뭐 프로그램으로 잡아내든지 장중에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이도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눌리고 있으니까 이거 강하게 안 부시기만 하면 돼요. 오이 솔루션은 뭐 항상 21선까지 눌리면 21선까지 봐서 뭐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방탄 오늘은 이제 뭐 방탄을 이제 따로 매도를 안 했는데요. 오늘의 이제 정확한 기준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좋은데 구태여 뭐 차트 매매를 할 필요가 없었죠. 오늘 같은 날은. 즉 이 방탄 쪽 보면은 DPC라든지 시장이 오르니까 오른 것 같아요. DPC 그 다음에 LB 세미콘 이런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죠.
뭐 수량은 25만 주, 즉 외인 매도가 나왔네. 근데 LB는 그나마 기관이 받쳐줘서 LB 세미콘은 괜찮았고, 키이스트 여기도 외인 매도가 상당했네요. 상당했어요. 이게 검머리 외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 힘은 약했다. 그래서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또 시장 눌릴 때 눌림목에서 수급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 수급 들어오면 그때 공략해 보면 될 것 같고, 방탄은 4월 12일까지 일정이 살아있다라는 것만 알고 매매를 하면 네,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GMB 코리아 수소차 쪽도 이슈가 불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기준을 세운다면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GMB 코리아는 120선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구간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가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원래대로라면 의미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61선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등을 줘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121선까지 밀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고, 수급 양호하기 때문에 GMB 코리아랑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코는 제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일단은 여기 계속 뭐 종가 이렇게 매매 시가 매도를 해 오면서 있다가 이때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50%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코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0일 반등을 생각을 하고 저는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상상에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죠. 얘가 뭐 운이 나쁘면 5,300원, 120선까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사실 거기까지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이 파동의 시작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사실 좀 잡아 들어갔어야 됐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정확히 돌리는 모습까지 보고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는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충분히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오늘 현대 엘레베이라든지 등등해서 경업주 많이 올랐는데 다시 눌리는 모습까지 볼 거예요. 대신 월요일날 뭐 단기 트레이딩 했던 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하고 또 밑에서 공략을 해도 되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엘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다시. 근데 그 과정이 많이 힘들고 네,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면서 이 OLED 쪽 좋았는데, 수급이 이제 괜찮은 거, 덕산 네오록스가 좀 괜찮네요. 전에 AP 시스템을 저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AP 시스템도 외인 수급은 물론 괜찮았지만 덕산이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정도로만 네, 보고,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했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주봉상으로 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이 21선까지 밀려주면 여기서 한번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0원 라인이죠.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가 주봉상으로는 더 이뻐요. 모양이 주봉상은 더 예쁘고, 얘도 이런 데까지 밀리면 거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게 가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 주봉상도 눌렸다가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 삼산의 흐름으로 갈지, 주봉상 이렇게 갈지, 뭐 지금 이게 삼산을 하고 올라온 건지, 이게 시간이 되면 답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매매했던 게 위닉스를 매매를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수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닉스가, 그래서 오늘은 위닉스 봤는데 똑같아요. 얘를 공략했던 그 관점은 이겁니다. 프로그램 시장이 무너져 가는데 10시에 시장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강하게 무너져 가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대량 매수가 들어와요. 엄청나게 대량 매수가 이 구간에서 들어온다. 천주로 잡아보면 이제 이 흘러내리다가 10시 정도 돼서부터 시장을 방어를 해주는 물량이 뭉탱이로 들어옵니다. 한 번에 7,000주씩 들어오고, 이 큰 물량들이 받쳐줘요. 아래에서 더 이상 하락을 못하게. 하락을 해도 지속적으로, 이게 전부 다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온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다 지켜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프로그램에서 이 큰 물량으로 1000단위로 그렇게 상승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체크를 해서 여러분 트레이딩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요일날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